네, 주파수 응답, 이제 실제 회로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커먼 소스 증폭기. 지금까지 저희는 저주파 소신호 모델을 썼었고요. 바디 이펙트까지 만약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모델을 썼었습니다. 이제 고주파에서는 주파수 응답을 할 때는 커패시턴스가 이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CGD 성분, 여기, CGS 성분, 혹은 바디로 CG 바디 성분. 지금 여기 CG는 CGS 더하기 CGB의 합입니다. 또 뭐 있죠? CSB 있고요. CDB 있고요. 또 CDS가 있겠죠. 전부 다 영향을 끼칩니다. 다만 어떤 게 더 많이 영향 끼치나 그런 거는 회로마다 조금 다르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근데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CGS 성분, CGD 성분이 일반적으로 제일 크고요. 무조건 고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신호 등가 모델의 고주파 모델을 사용을 해서 커먼 소스 증폭기를 그려보면 CG 성분, CGD 성분, 그 다음에 CL은 CDS와 기타 노드 저항, 노드 커패션스를 모두 다 포함한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R out 같은 경우도 트랜지스터가 가지고 있는 출력 저항과 부하 저항의 병렬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네, 이에 대한 분석은 방법론적으로 VX 노드에서 KCL을 계산을 하고 V out 노드에서 KCL을 계산하고 이 두 개를 연립 혹은 선형대수를 활용하면은 계산이 가능합니다. 가능하나 복잡하겠죠. 우리가 밖에서 앞에서 배웠던 밀러 정리는 이런 복잡한 계산을 간단하게 할 때 꽤 유용도가 높죠. 여러 가지 컵페이서 중에서 밀러 컵페이선스는 어디였냐? 이전에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에 CGD였고요. 또한 게이트와 드레인 사이는 이득이 있죠. 이득이 마이너스 GM, R out, RL 혹은 마이너스 GM, RL의 이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전증폭기죠. 밀러 정리를 활용해서 이 CGD를 입력으로도 우리가 보내고 출력으로 보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다시금 밀러 정리를 좀 보면은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이 되어 있으면은 밀러 정리를 쓰면은 입력은 1 더하기 A 배만큼 출력은 1 더하기 A분의 1인데 A가 매우 크다면 거의 C네요. 얘를 활용을 하면은 입력에 보이는 커패시턴스는 CG, 그러니까 CGS, CGB 원래 있었고 CGD에서 밀러 효과만큼 곱한 성분. 출력은 CGD 그 자체로 보이고 CL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뭐 CDB도 사실 포함하면 좋죠.
네, CL에 포함됐다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력 노드와 출력 노드를 분리를 하면은 앞서와 같은 복잡한 계산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Vx는 Vin 곱하기 RS와 로우 패스 리스폰스 1 더하기 S RS의 C 토탈이었 쓸게요. 이 모든 거의 합의 형태로 우리가 BX를 나타낼 수 있고 Vout은 VX 대비 마이너스 GMRL 1 더하기 S RLC 토탈 역시 곱하기 VX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전체 입력분의 출력은 이 둘의 곱입니다. 따라서 이득은 GMRL 로드에 보이는 극점, VX 노드에 보이는 극점 이렇게 두 개의 폴을 가진 전달함수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게 되고요. 그럼 두 개의 폴이 두 개 이상 있으면 어느 것이 도미넌트 폴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100% 확신할 수 없지만 많은 경우에 네, 여기서는 뭐 확신을 하지 않을게요. 네, 폴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아니, 죄송합니다. 폴이 두 개가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밀러 효과에 의해서 커피던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입력 노드에서의 폴이 출력 노드의 폴보다는 도미넌트 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한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식으로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복잡한 2차 다항식으로 포함 표현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만약 도미넌트 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폴이 두 개가 있을 때 얘에 대해서 식을 풀었으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죠. 만약에 한쪽이 다른 쪽보다 훨씬 더 작으면 역수는 훨씬 더 크게 되고 그 얘기는 얘를 무시해도 되겠네요. 그렇다고 하면은 도미넌트 폴이 있다고 하면은 S텀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값에 따라서 우리가 오메가 P1을 결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여기서는 A겠네요. 오메가 P1을 이미 알고 있으니 B와 오메가 P1을 활용해서 오메가 P2 역시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메가 P1은 A분의 1이고요. 오메가 P2는 B분의 A. 오메가 Z, 제로는 원래부터 위에가 0이 되는 S의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밀러 효과를 쓴 거랑 안 쓴 거랑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메가 P1 같으면은 우리가 RS에 관련돼서 CG 성분 똑같이 있고 CGD 성분 똑같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니 출력 로드 저항에 관련된 RC 어떤 성분이 추가가 되네요. 이 점이 차이점이네요. 오메가 P2 같은 경우 앞서는 출력에서 보이는 저항과 CGD와 CL의 어떤 곱의 역수였다면 이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메가 Z 같은 경우는 GM 나누기 C의 형태로 보이는 거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밀러를 씀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메가 Z를 우리가 고려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는 없죠. 오메가 제로를 고려할 수가 없게 되고 특히나 두 번째 폴의 위치가 매우 왜곡되어 있습니다. 실제 위치랑은 좀 많이 차이가 나는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왜 쓰냐? 좀 간략히, 좀 빨리, 직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할 때 밀러 효과를 써서 빨리 뭔가 확인할 수 있게 되겠네요. 네. 소스 팔로워의 주파수 응답을 계산을 하게 될 텐데 소스 팔로워의 입력 커패시터, 출력 커패시터 다 고려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컴플렉스 폴이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버슛, 윙잉 등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네. 정확한 계산법은 뭐 이와 같고요. 이 계산법을 따라서 계산을 해보니 우리가 앞에서와 비슷하게 2차 다항식이긴 한데 앞에서 커먼 소스의 경우는 실수 폴이 두 개가 있었고 위치만 틀렸어요. 이제 더 이상 소스 폴로우는 실제로 일반적으로 실수 폴이 나타나는 법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2차 다항식의 표현법은 이와 같이 표현할 수가 있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오메가 낫을 내추럴 프리퀀시라고 정의를 하고 Q를 퀄리티 팩터라고 정의를 하죠. 그럼 이거의 해를 한번 계산해 보면은 네, 이렇게 해서 해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그럼 이 해는 네,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여기를 한번 유심히 보면은 Q가 0.5보다 작으면 이 전체가 큰 값이기 때문에 양수를 가지게 됨으로써 두 개의 리얼 폴이 되고요. Q가 0.5가 되면은 2분의 1 제곱 4분의 1 분의 1이니까 4 빼기 4는 0이 돼서 전체가 다 0이 되니 두 개의 리얼 폴이긴 한데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고요. 반대로 Q가 0.5보다 크게 되면은 이제 컨주게이트 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버슛, 링잉 같은 경우는 보통은 컨주게이트 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 제어공학 용어라면은 Q가 0.5보다 작을 때는 오버댐트 리스판스, 0.5일 때는 크리티컬리 댐트 리스판스, 컴플렉스일 때는 언더댐트 리스판스가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오버슛 혹은 링잉은 이런 언더댐 리스판스에서 발생을 하는 현상입니다.
커먼 게이트의 경우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들, 소스 저항, 입력 커패시턴스, 출력 커패시턴스, 로드 저항 등을 다 고려해서 우리가 입력 폴, 출력 폴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입력의 경우는 RS도 보이게 되지만 커먼 게이트의 입력 저항이 GM분의 1이죠. 그래서 이 GM분의 1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오메가 E는 높은 주파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메가 아웃이 주로 도미넌트 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패스코드 증폭기, 우리가 커먼 소스 증폭기에서 도미넌트 폴이 위치가 낮은 이유는 밀러 캡 때문이었거든요. 이 이득이 컸기 때문에 입력으로 보이는 밀러 캡이 매우 컸습니다. C는 CM의 1 더하기 A, 만약에 마이너스 A면 패스코드를 쓰게 되면 적어도 여기 노드의 이득은 어떻게 됩니까? GM1 곱하기 여기 노드에서의 저항 RO1 위로 보이는 GM2분의 1의 병렬, 얘는 큰 값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득은 GM 나누기 GM의 형태 따라서 매우 작은 값을 가지게 됩니다. 혹은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밀러 효과를 고려하더라도 입력 노드에 보이는 커패시턴스는 CGS 성분, CGD의 밀러 캡 성분, 그 다음에 중간 노드에서 보이는 성분은 CDB1, CSB2, CGS2, CGD1의 밀러인데 1 빼기 A분의 1. 이 이득은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고 이미 도출한 바 있고요. Cout은 CGD2, CDB2, 그리고 로드 커패션스의 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 A, 오메가 B, 오메가 아웃을 우리가 도출할 수 있게 되고 일반적으로 오메가 아웃이 도미넌트 폴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 우리가 폴을 계산을 할 때 항상 폴은 I과 C의 곱의 역수였어요. 항상 어떤 노드에서 존재하는 C 값 혹은 R 값을 알면은 우리가 폴을 결정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 어떤 회로에서 여러 개의 커패시턴스가 있을 때 각각의 커패시턴스가 각자 어떠한 시상수 혹은 RC 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거를 별도로 계산을 하고 전체 영역을 다 더하면은 전체 폴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입니다. 방법은 첫 번째, 모든 커펜스를 다 0으로 만들고 하나만 남겨놔요. 0으로 만든다는 얘기는 오픈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픈 서킷. 하나만 남겨놓은 커펜선스에 의한 이펙티브한 R을 계산을 하고 그러면 그게 그 커펜스에 의한 시상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다른 모든 커펜스에서 다 별도로 시상수를 계산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 더하면은 그것이 전체 시상수가 되고 그거의 역수가 전체 3dB 밴드위스가 되지 않냐라고 하는 게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 해당된 어널리시스는 폴만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하고요. 인덕터가 없을 때 적용 가능합니다. 제한 조건은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유용하게 우리가 전체 시상수를 계산할 때 오픈 서킷 타임 컨스턴트를 활용할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그럼 커먼 소스 증폭기에 대해서 우리가 오픈 서킷 타임 컨스를 한번 고려해 볼까요? 가지고 있는 커피센스는 우선은 크게 CGS 성분, CGD 성분, CL 성분이 있고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시상수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CGS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CGD는 없애고 CL도 없앤 다음에 CGS는 이력 이노드와 이노드 사이에 있네요. 그럼 이노드와 이노드 사이에 존재하는 저항 성분은 크게 게이트로 보이는 저항,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 이때 역시 입력은 없죠. 게이트로 보이는 저항은 무한대, 이쪽으로 보이는 저항은 RS, 따라서 이펙티브한 저항은 RS, 그래서 CGS와 시상수는 RS 곱하기 CGS. 두 번째, CL에 의한 시상수, CGD 역시 없애고 CGS 없애면 이 노드에서 저항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CL과 R 아웃이네요. CL과 R 아웃인데 교재에는 R 아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상수는 RL 곱하기 CL이 되고요. 네. 계산이 좀 필요한 거는 CGD성에 의한 양쪽으로 붙어 있는 이 R effective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는 노턴 소스를 인가하고 전압 차이를 계산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전개를 해봤습니다. 노턴 소스를 인가했을 때 한번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산을 해보면 CGS는 패스 소스 곱하기 RS니까 이 두 배고 Vout은 이 전류에 의한 이 전류에 의한 성분이 그라운드에서 RL로 흐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두 개의 전류의 합 곱하기 RL 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요. V 테스트는 VG 빼기 V 아웃이네요. 계산을 해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I 테스트분의 V 테스트는 그 둘의 비율이기 때문에 비율을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따서 우리가 시상수를 계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체에 대한 시상수는 각각에 대한 시상수를 다 총칭된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네요. 네. 지금까지 저희가 주파수 응답을 배웠는데요. 어, 커먼 소스, 커먼 게이트, 소스 폴로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밀러 효과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 또 실제로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또 차이점 무엇인지, 또 우리가 복잡한 회로에서의 시상수를 혹은 3D 밴드위스를 예측하기 위해서 오픈 서킷 타임 콘스턴트 방식을 활용해서 이에 대한 계산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상 수업을 마치고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